안녕하세요 여러분. 깊은 가을로 수채화와 함께 빠져보셨으면 합니다. 가을은 역시 수채화죠. 오늘 중점적으로 보실 것은 3단계의 레이어를 거쳐서 컬러링을 하는 부분들, 수채화의 번짐, 스며듦, 이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를 보세요. 물을 얼만큼 사용하시는지, 물이 마를 때 언제 칠해야 하는지, 마르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가을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도구는 이렇습니다. 종이는요, 헤리티지 황목입니다. 이것은 미젤로 미션 24색 고체 물감입니다. 연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밑그림 그릴 거예요. 그리고 붓은 3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물칠하기에 좋은 넓은 넓적붓, 그리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선붓, 그리고 맨 나중에 디테일한 선들을 그을 때 요 세밀한 붓, 이렇게 3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닥터 마틴, 화이트한 선을 그을 때, 화이트한 면을 만들 때 요 닥터 마틴 굉장히 좋아요. 요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핑을 해놨습니다. 이 테이핑은 다양한 것을 사용해 봤습니다만 스카치 테이프를 쓰시는 게 번지지 않게 종이를 보호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카치 테이프를 주로 써요.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풍경은 이렇게 숲속에 하나의 집이 있는 풍경이 되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먼저 연필로 간단하게 미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필선은 나중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숲풀이 우겨진 것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나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나무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크게 한번 나무 줄기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왜 인제에 가면 자작나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자작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작나무가 햇빛을 받으면서 하얗게 햇빛을 반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뻐요. 자, 요 정도까지 한번 위치만 잡아두는 거예요. 잔가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맨 나중에 해야죠. 이렇게 위치만 잡아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랫부분이 조금 깊은 그림자가 지면서 어두울 거예요. 이 어두운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자, 나무는 이렇게 여기는 하늘이 되겠고요. 이파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가요.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까지 갑니다. 자, 이젠 집을 그려볼게요. 숲속에 고즈넉하게 홀로 있는 오두막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습니다. 대충 크기가 이 정도.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자, 위치만 잡아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창문 위치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문의 위치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안 보여요. 자, 이렇게 2개의 박공 지분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차이를 두고 높이 차이를 두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붕을 표현해 보시고요. 이렇게. 네, 아주 예쁜 나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위치만 잡아두고요. 앞에는 이런 나무가 있을 겁니다. 앞부분에 이 마당은 이렇게 레이어를 두면서 갈 겁니다. 됐어요.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밑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연필 쓸 일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색을 한번 칠해 볼 텐데요. 먼저 도화지를 충분히 적시셔야 됩니다. 그 적시는 거 한번 해보시죠. 이게 넓적붓 큰 거,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으면 좋아요. 자, 물을 충분히 묻혀가지고요. 그냥 쭉쭉 어디까지요? 다 바르시는 겁니다. 다요. 그래서 종이가 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종이가 300g 정도가 됩니다. 물을 아무리 먹어도 종이가 이렇게 들떠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 용지는 300g 이상을 써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 한번 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물을 먹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좀 속도를 내야 됩니다. 물이 마르기 전에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붓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옅은 첫 번째 레이어를 칠할 거예요. 가을이니까요. 어떤 색으로 칠할까요? 여기 보면 요 색입니다. 요게 지금 미젤로에서는 옐로우 오커입니다. 요것을 물을 칠해서 살짝만 떼서 팔레트에 담궈 놓고, 그래요. 이 정도. 물을 충분히 먹이세요. 밑그림이니까 엷어야 되는 거죠. 담채로 칠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쭉쭉쭉쭉 칠하세요. 괜찮아요. 가을 느낌 나는 거니까 이 정도로 그냥 충분히 쭉쭉쭉쭉 밑바탕을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에 밑바탕을 옐로우 오커를 활용해서 첫 번째 레이어를 만듭니다. 자, 하늘을 이제 칠할 거예요. 하늘은 셀룰리안 블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셀룰리안 블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10개 물을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늘 부분을 슬쩍 칠하겠습니다. 경계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고요? 상관없습니다. 경계선이 어디로 와도 괜찮습니다. 하늘은요, 거의 백색에 가까울 정도로 색을 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계속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물이 마르기 전에 번짐 효과를 만들 텐데, 자, 여기 보면 레드 브라운이 있습니다. 레드 브라운을 마찬가지로 지금 10개 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이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릴 그림에 짙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칠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어딜까요? 이 부분, 아랫부분이 좀 진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쑥 그어 놓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좀 진해요. 쫙쫙 번질 겁니다. 번지는 거 내버려 두세요. 이거 가지고 뭐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집의 아랫부분은 그림자가 졌을 테니까 여기도 어두울 거예요. 그렇죠? 나무 부분도 이렇게 한번 칠해 볼게요. 물 충분히 바르시고요. 자, 나무의 아랫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번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톡톡 찍어 바르면 자기가 알아서 번질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나무 줄기 나중에 좀 밝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밝아져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밝은 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을 충분히 발라서 어두운 부분만 먼저 이렇게 칠해 놓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가 번질 거예요. 번지는 효과를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번지는 거,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번지는 거 막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지금 보시기에 되게 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르면요, 그렇게 진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기본적인 밑바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밑바탕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조금만 물을 좀 말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물을 말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좀 밝아야 할 부분들은 이렇게 휴지를 말아서 그 부분을 쭉쭉 찍어대면 종이가 그 부분이 조금 빨리 말라요. 이렇게 이 나무 줄기 부분도 좀 먼저 휴지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좀 흡수시켜주면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물감이 안 닿죠. 자, 이 집 부분은 나중에 새로운 색을 칠해야 되니까 이렇게 쭉 찍어서 정확한 경계선을 안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물기를 조금 제거해 주신다면 마르는 동안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요 정도 이제 물이 말랐을 때 이제 작은 요 사선붓을 제가 이제 활용할게요. 이제부터는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칠해 보거나 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디니까 보시면 요 아랫부분입니다. 나무의 아랫부분. 요 나무의 아랫부분을 칠하기 위해서 요거죠. 셀룰리안 블루를 조금 물을 이제 먹인 다음에 슬쩍 한번 대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번지죠. 번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요. 듬성듬성 나무의 줄기 부분만 남겨놓고 이렇게 번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컬러를 쓰면 됩니다. 보라색이죠. 바이올렛을 써서 이렇게 한번 같이 찍어 볼게요. 그럼 조금 더 어두워지면서 이 섞인 컬러가
독특한 컬러를 만들어냅니다. 컬러를 어떻게 쓰냐면 그냥 가을에 어울릴 만한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돼요. 계속 섞어 볼게요. 이제는 뭐예요? 여기 보면 크림슨 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요 색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를 여기다 똑같이 또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색이 어때요? 조금 더 가을 느낌 나죠? 네,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한번 써볼게요. 번지는 거 그냥 놔둬도 돼요. 자, 이쪽도 좀 더 진하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톡톡톡톡 붓을 찍으면 나뭇잎의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점점 올라가 보면서 조금씩 진하게 이렇게 한번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 좀 빨간색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물기를 덜 넣어서 꾹 한번 찍어 볼게요. 이 부분이 조금 색이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래요. 얼추 어두운 부분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쯤 됐을 때 다시 한번 휴지를 활용해서요. 요 번지는 거, 크게 번지는 건 상관은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면 요 느낌이 나요. 요 느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숲의 불규칙한 어떤 면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셀룰리안 블루를 쓰셔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라색을 섞어서 가장 또 진한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섞이는 걸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을 조금만 얇게 써서 요 경계선 있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밝은 풀을 그릴 거예요. 예를 들면 갈대 이런 것들이죠. 이 경계선을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색을 칠하면 아직까지는 여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요. 물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 첫 번째 레이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엔나입니다. 시엔나를 이렇게 칠해서 조금 더 가을스러운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시엔나는 이렇게 군데군데에다가 아직 물이 덜 말랐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가을 느낌이 나죠. 자, 보세요. 툭툭 찍어가면서 위까지 올라가면 자, 이게 이제 나무가 되는 거죠.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시엔나 가지고 이렇게 툭툭. 자, 이쪽을 시엔나로 조금 더 짙게 한번 해볼게요. 가을은 원래 색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을의 풍경에 담겨 있는 색들이. 그러니까 가을을 그리는 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색들을 그냥 툭툭툭툭 찍으면 이 수채화가 물을 따라 흐르면서 알아서 번지다가 알아서 섞여요. 그러면서 스며들고 말라버리죠.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더 진하게 요 경계선에 툭툭 찍어 볼게요. 자, 밝은 풀숲을 그릴 거예요. 아랫부분은. 그러면 밝은 풀숲을 그리려면 주변이 조금 어두워야 하거든요. 빛은 어둠으로 그린다. 제가 자주 쓰죠. 자, 옐로우 어커를 조금 더 이제 묽지 않게 물을 조금만 칠해서 좀 밝음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툭툭 툭툭 찍어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제 중간 단계예요. 얼추 이제는 명암을 처리를 해서 입체감을 좀 더 강화시켜 보는 겁니다. 조금 더 근경에 있는 나무들을 그린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좀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집 근처에 볼게요. 집 근처에 이미 이렇게 번져 있지만 요거 그냥 놔두세요. 자, 집 근처 왼쪽에 있는 큰 나무를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나무를 그릴 때 블루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기 때문에 번질 거예요. 번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요 칼라에다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칠해줘야, 예, 이렇게 오렌지도 좀 쓰면서 가주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색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스며들면서 번지죠. 이 경계선을 이제 세밀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섞으세요. 진한 부분들은 이렇게 섞어서 뚝 하고 찍어주면 아우, 이 번지는 게 저는 매력 있어요. 이렇게 번지면서 명암을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쪽은 조금 이런 컬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단조로운 숲의 색을 조금만 더 다이나믹하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색을 써서 단조로운 부분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네, 진한 것, 레드 브라운도 좀 쓰시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자, 이게 두 번째 레이어를 하는 겁니다. 물이 마르기 전에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들을 툭툭 찍어주시면 이 수채화가 알아서 번져요. 알아서. 자, 이번에는 여기도 있죠. 여기 나무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뭐 실수해서 너무 내가 물을 많이 넣은 것 같다 그러면 슬쩍 빨아들이시면 되지 뭐. 이렇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오렌지를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단풍 든 나무가 되겠죠. 자, 이 상황이 되면 뭔가 조금 진한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런 시에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 이제 앞마당을 한번 쭉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오렌지도 좀 써가면서 앞부분을 조금 다이나믹하게 해보겠습니다. 크린슨 에이크로 조금만 더 강하게. 그렇죠. 이 근경이니까 너무 알록달록한가요? 괜찮아요. 자, 물을 조금만 넣어서 이쪽 윗부분도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 경계선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런 아랫부분이 조금 더 진해야 된다면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 지면과 닿는 부분은 조금 진할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툭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앞부분에 요 색이 이제 좀 조금만 좀 그라데이션을 줘 보겠습니다. 요거는 반다이크 브라운이 있어요. 요거를 물을 많이 칠해서 흥건히 적신 다음에 이렇게 그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한번 주십니다. 자, 이렇게 섞어 보십시오. 그라데이션을 주는 겁니다.
제 고향이 양평이라고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다 아실 거잖아요. 양평 가면 가을이면 이 정도의 분위기가 났습니다. 밤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 숲속에 들어가면 꽤 재밌게 놀았습니다. 특히 요맘때쯤 밤 많이 떨어지잖아요. 밤 따는 재미가 참 좋았습니다. 그 장대로 막 후려쳐가지고 밤 떨어질 때 한번 등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그 정도는 맞고 살았어야지 뭐 시골살이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제 감성은 거기서 다 얻은 겁니다. 그런 밤 따던 그 시간들, 그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마치 칼집을 내듯이 붓을 활용해서 슥슥슥슥 그어주시오. 그럼 대충 이게 마르면 원하시는 효과가 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조금만 마르기를 기다릴게요. 아유, 이게 원래 기다리는 거죠. 뭐 수채화는 기다림의 그림이에요. 이걸 또 언제 잘 맞춰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물 조절도 힘들고, 사실은 수채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이 힘듭니다.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물 조절 때문에 수채화를 그냥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자, 이제 여러분 집에 지붕을 칠해 볼 거예요. 자, 집에 지붕은 물을 충분히 묻혀서 집에 지붕은 이렇게 레드 오렌지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요. 물을 좀 충분히 묻히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이 끄트머리 경계는 놔두세요. 나무가 있는 곳도 너무 곡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칠해주세요. 경계도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이쪽도. 이렇게요. 자, 이렇게 면을 만들었으면 조금 더 어두운 곳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색을 써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라데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살짝만 놔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런 데는 좀 번져도 돼요. 조금만 한번 더 진하게 가볼까요? 요걸 한번 써보죠. 그렇죠? 이제 아랫부분 벽면을 한번 해볼까요? 벽면은 살짝 블루 계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졌습니다. 다른 색깔로 조금만 더 그라데이션을 줘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색칠할 때 너무 매끈한 단색은 조금 저는 지양해요. 재미가 없어. 자,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내려올수록 좀 어두워질 거고 첨음이 또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림자가 이쪽은 좀 어둡겠죠. 이쪽 면은 햇빛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게 이 수채화의 매력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점점 이제 말라가고 있어요. 마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칠할 때는 되게 진해 보여가지고 큰일 났다 했는데 희멀겋게 조금 생겼잖아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살짝만 비리디안 녹색이죠. 이 녹색이 이렇게 조금 이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나무가 녹색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녹색을 만들어 보죠.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희멀게져고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도 그리시고 창문과 문도 그리시고 풀도 좀 그리시면서 디테일한 마지막 단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좀 덜 말랐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입니다.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다이크 브라운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살짝 네, 이렇게 사선 붓을 쓰면 이렇게 꼭지점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런 나무 둥글의 경계선도 명확하게 이 단계에서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파란 하늘에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오고 몇 개 안 남은 나뭇잎. 참,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리다 뭉클 이 에세이 책에도 그 기록을 했었죠. 이 수채화는 정말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물의 길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스며들고 그리고 섞이고 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곧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다는 것이죠. 독고다이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딘가에 스며들어서 살아가기도 해야 되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섞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번져나갈 때에 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스며들고 섞이고 번져갈 때에 내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색들이 나오거든요. 예상치 못한 색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결국은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뒤돌아놓고 봤더니 아름다운 흔적이 종이에 스며들어 남습니다. 물은 마르지만 색은 스며들어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아주 디테일해 보이지만 그냥 똑같이 안 그려요. 그냥 이렇게 가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이 가을을 잡아두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림으로 잡아두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리면서 그림으로 잡아둬 보십시오. 올해 가을은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불고 갑자기 영하의 날씨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가을을 잡아두는 좋은 방법은 그림을 그려두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단풍 들고 아주 아름답게 색이 변한 풍경이 있다면 사진 찍어 와서 집에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속에서 함께 했던 모든 추억을 고스란히 기록하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팁이에요. 이렇게 요 경계를 분명하게 주면서 어둡게 처리하면 집이 오히려 들뜨지 않아 보이고 선명하게 그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경계선도 보면 아까 막 흐지부지하게 된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두운 디테일한 컬러를 가지고 분명하게 형태를 거꾸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창문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창문 긋는 순간 조금 더 입체적이 될 거예요. 자세히 그리지 마요. 이렇게 툭툭 찍으시면 돼요. 여기 문 있죠? 문 그리겠습니다. 네.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처마 밑 디테일하게 손을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세밀해졌어요. 더 세밀해지려면 요 붓을 사용하십시오. 아주 얇은 붓 집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요거 하나 있으면 좋죠. 까만색을 조금 더 섞어서 더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밖으로 하늘에 이렇게 가지만 만들어 줘도요. 이렇게요. 좋아요.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제가 뛰놀던 양평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정도의 가을의 깊은 계절에 돌아오면 참 아름다운 색을 만들었어요. 곧 떨어져서 겨울을 맞이할 거지만 이 낙엽이 참 주는 그 감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몇 가지의 낙엽을 보고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다 뭉클 에세이에 이런 것도 썼죠. 낙엽이 다 떨어져서 슬픈 건 아니라고. 땅과의 재회 때문에 오히려 설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 낙엽이 다 슬픈 건 아닙니다. 이런 집 같은 경우는 풍경에 비해서 이렇게 들뜨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집 배경을 좀 경계면에 이렇게 뭔가를 진하게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입체감을 주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나무가 쫙 입체감이 생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됐다 싶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훨씬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훨씬요. 네,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요. 펜드로잉 하듯이
이런 데는 이렇게 풀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제 요걸 쓰실 거예요. 요 닥터마틴 화이트라는 건데요. 이 닥터마틴 화이트는 어떻게 활용하느냐면 흰색에다가 여러분 이 닥터마틴을 짜요. 그럼 이렇게 한 요 정도면 충분해요. 이거 아까워요. 이 닥터마틴이 컬러가 섞입니다. 그러니까 반다이크를 살짝 해서 여기다 살짝 한번 해서 그러면 수채화 컬러랑 섞여서 조금 밝은 것이 나는데 수채화 위에 흰색을 칠할 때는 섞이지가 않으니까 위에 덧칠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다시 흰색이 아니라 약간 갈색의 밝은 갈색을 이렇게 칠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흰색 칠하면 또 들떠버립니다. 이렇게 햇빛 받은 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좀 더 밝아야겠다 그러면 흰색을 찍어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그 그림들이 스트레스 받으려고 그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림은요. 해봤더니 이런 게 쉽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그리셔도 돼요. 그림이 잘 그린다 못 그린다를 떠나서 그 속에 내 이야기가 담기면 참 소중한 그림이 됩니다. 어이구 누가 뭐라 그래요. 그림 속에 있는 내 추억을 봤어? 예,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이기적으로 그림 그리시죠. 그림에서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조금 빛 받는 곳을 이렇게 화이트를 찍어서 살짝 이렇게만 해줘도 그 자작나무 그거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이걸 침범해도 경계선이 모호해도 괜찮다고 한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렇게 짝대기만 몇 개만 그어줘도 아주 나무 같아요. 앞부분에 이렇게 빛이 들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좀 사라졌던 것들이 나무들이 좀 더 이제 다시 빛을 머금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요. 조금씩만 이렇게. 자, 아까 그었던 까만색의 앞부분에 살짝 이렇게 빛이 들이운 것처럼만 표시해 줘도 완벽하게 나무의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요거 좋아요. 이렇게 까만색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듬성듬성 빛을 머금은 거예요. 이렇게. 저 어때요? 입체감이 확 살아나죠? 이렇게 하세요. 어때요? 조금만. 햇빛을 반사시키고 있는 나뭇잎 같죠? 조금만 가세요. 예, 아무래도 반다이크가 제일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가장 가을 같은 색입니다. 충분히 물을 묻히세요. 이렇게요. 가을. 자, 이렇게 해서 깊은 가을의 풍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올가을에는 여러분들 가을을 그려보시죠. 가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